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은 주도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AI 붐으로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공급 부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다고 아침에 이제 방송에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다만 이제 양시장 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또 11일 연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는 10일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밀리고 코스피도 중소형주는 또 하락하는 이제 그렇게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현물 선물 다 매수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화력을 집중하는,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원 샀거든요. 전기전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기계업종, 근데 기계업종도 뭐 방산 쪽 종목들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플러스 방산주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뭐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올라갔고, 뭐 지정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 또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산주가 올라갔죠.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익률이나 시장 점유율이 더 좋은 기업이니까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온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그 애플에,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대신에 어떤 OLED 공급할 것 같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또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 내에서 뭐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차별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이 1% 이상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이 큰 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또 괜찮았던 건 미국의 금리나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건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는 3,45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십자로 끝났고 또 뒷부분에서 이제 눌러놓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좀 눌리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오늘 좀 눌린 날이에요. 왜냐면 지수별로 보면 대형주 지수가 1.48% 올라갔는데 중형주 지수는 약보합이었고 소형주 지수는 0.2%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제부터 우리 증시는 좀 조정 국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다만 대형주 몇 개가 워낙 세게 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가 나는,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이 좀 따로 움직이는, 저는 계속 차별화 장세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장세로 접어들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이미 차별화 장세, 종목별 매물 출회되는 국면 이런 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코스닥은 아예 오늘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한 데다가 최근의 특징이 어제부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 이번 주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최근 4거래일 동안 놓고 보면은 3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ADR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제는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들 때가 됐다고, 뭐 지수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상승 종목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호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후에도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날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추세로 보면은 이전 같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연속적으로 쭉쭉 이어지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차별화 장세가 일종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 국면이 잠깐 동안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 보면 뭐 반도체 또 관련된, 또 IT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오늘 반도체 쪽 뉴스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HBM 가격은 내년에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레거시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자체가 PBR 밴드 자산 가치로 따져놓고 볼 때 보통 하이닉스가 이 정도 자산 가치까지 올라오면 주가는 더 이상 안 올라가던데 하던 자리를 뚫고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적 수용치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이즈음에서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 실적 턴기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시장 자체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 둔화 걱정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문제도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몇 종목들은 강세 보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또 신중함을 유발하는 그런 재료로 작동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증시 강했던 요인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뭐 잘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틱톡 이게 사실 저 틱톡이 뭐길래 막 저렇게 심각하게 다루나 할 수도 있지만, 저게 AI 관련된 그 AI의 어떤 주도권을 가진, 패권을 가진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이 틱톡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게 미국인의 정보를 빼간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걸 보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보안적인 어떤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일종의 AI이기 때문에 AI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틱톡이 미국 내에서 어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사업부는 우리한테 팔아 강제적으로 이제 팔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합의가 된 걸로 현재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포함해서 합의가 된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이미 경신을 했죠. 근데 이전에 그 2020년대 당시에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위치였을 때, 그 위치일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는 사상 최고치와 거리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8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8만 원 이상은 또 다른, 그때 당시에 8만 원 전후에서의 어떤 주가를 뚫고 나가는 그런 위치라서, 여기까지냐? 아니면 더 갈 거냐? 사실은 더 갈 확률이 높긴 하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PBR 밴드라든가 이런 걸 위치로 볼 때 지금이 피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전 지수 피크일 때 고점이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8만 원이라는 상징적, 그러니까 8층에서 되게 물려있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방산주가 올라왔는데, 조방원 중에서 다른 쪽은 조금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방산주는 버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록히드 마틴 주봉인데, 록히드 마틴 주봉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7주 연속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좀 방산주가 강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주는 조방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또 매수가 붙으면서 강하게 이제 황제주로 불리우는 100만 원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은 오늘 좀 눌렸죠. 그러니까 금반지에서 오늘 지수 사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는데, 그래도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증권주가 오늘 쉬고, 대신에 이제 방산, 또 일부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약간의 어떤 시소 게임이 이제 벌어진 게 일종의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두 종목이 36포인트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오늘 전체 올라간 거에 거의 85%, 90% 정도를 두 종목이 담당을 했고, 또 합산 시총이 700조 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 시총이 700조 원 넘어가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0조 원 정도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시총이 한 24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뭐 마이크론이 저렇게 올라가면 뭐 같이 올라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밴드 상단 뚫고 나간 것도 있어서, 근데 지금 뭐 사실은 그 밴드 밸류 이런 거보다 수급이 우선이긴 한데,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라져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 지금. 이게 지금 뭐 챗 GPT 정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모든 병원에 AI가 적용이 된다라면
또 학교에 AI가 완전히 다 적용이 된다라면 하여튼 등등의 그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는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통의 어떤 분석으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중요한 고비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탑 10 안에 그 반도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탑 10을 보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종목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속 게임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려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시가총액 탑 10 종목은 약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로봇주 하나 있고 뭐 그 정도 구도니까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수급 블랙홀 현상에 의해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또 하나의 일단 미션이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뭐 개인이 2조 원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조 9천억을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어떤 거래가 진행이 된 날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래가 진행이 됐는데 뭐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원 산 거예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2,500억 들어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과 원전 관련해서 매수한 종목들만 전체 순매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였고요. 매도는 자동차와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일종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지주회사,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르게 좀 퍼져 있었고, 매도 쪽은 이게 뭐 하이닉스 많이 팔긴 했어도 뭐 팔았다고 해도 400억 원 정도라서 뭐 대량으로 판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 업종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매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기관은 역시 오늘 그 제약바이오가 매도했는데 엔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엇갈렸고, 근데 반도체는 확실히 매수 쪽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희가 IPS, 솔브레,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ISC, 테스, TCK. 하여튼 쭉 보면 밑으로 그 반도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다. 자, 일단 요약을 또 해보면 오늘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옵니다. 소매 판매인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소매 업체들,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소매 업체들의 매출의 합을 전달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달보다 0.2% 정도 늘었을 거다. 근데 저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 되는 그 정도 소매 판매가 증가가 됐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번 금리나 이후에 경기 둔화 걱정이 한동안 작용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대로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AI 이슈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워낙 기술주를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3,400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형주, 중소형주,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 못 오르는 종목이 갈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ADR이 한 110 언저리라서 이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방산, 반도체, 원전, 조선 일부 뭐 이런 등등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는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지 않은 제한적인 종목들만 올라갈 건데, 근데 이걸 또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쉬어갈 때 숨고르게 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때 또 매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가 되는지 기관의 수급 동향, 업종별 동향을 또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10% 올라갈 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지분 가치 상승.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10% 올라가면 지분 가치가 23조 5천억이 불어납니다. 하이닉스는 14조 3천억이 늘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만약에 10% 지분이 올라가면 거의 40조 원 정도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45% 올랐고 하이닉스가 9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의 지분 가치 상승률이 두 종목의 영업이익의 합보다 많아요. 예, 근데 이게 한번 작정을 하면 밀고 올라가기 쉬운 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지분 구조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한 51% 정도 되잖아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이 한 10% 정도 되고 국민연금, 삼성물산, 총수일가, 기관들의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을 대충 추정을 해보고 삼성전자가 또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유통주식 비율이 안 높아요. 한 15%도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번 이슈가 작용이 되면 물론 이제 유통주식의 시총은 커지겠죠. 크겠죠. 근데 유통주식 비율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유통주식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는 조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제가 몇 년 전에 뭐 참깨, 수박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이제 참깨가 매박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가 2배 올라봐야 외국인들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의 합은 별로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10배 올라도 막말로 10배 올라도 10조 원이 안 돼요. 삼성바이오가 여기서 10배 올라가도 물론 이제 그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커질 거니까 또 그만큼 이제 실제로는 뭐 10조 원보다 더 커지겠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박이 한번 굴러주는 장세가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수박이 굴러주는 장세가 돼서 아마 최대한 이걸 활용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주변주 쪽으로도 좀 분산은 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 금리나 전후에서의 어떤 증시 조정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매집이 되는 그 주변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드리면 내일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지니까 그것도 알고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